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암을 발견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치료 과정이나 몸 상태의 변화 뭐 이런 걸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작년 19년 7월쯤 집에서 식구들 때문에 우연히 알게 돼서 발견을 했고요. 발견해서 검사를 하게 됐는데 뭐 그 동안에는 통증이라든가 아니면 만져진다든가 모양으로서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전혀 몰랐고, 그래서 이제 출근해서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 통해서 주변에 병원을 좀 알아보고 백병원을 찾아가서 여성 관련으로 해서 제가 산부인과로 진료를 보게 됐거든요. 근데 산부인과에서 먼저 보려면 초음파나 이런 거를 예약을 미리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러이러한 걸로 검사를 좀 급하게 받으러 왔다고 하니까 초음파를 그날 바로 검사를 할 수 있게끔 거기 시간을 껴서 줬어요. 그래서 제가 검사를 하게 됐고, 초음파 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일반외과 유방암 전문의로 해서 이제 교수님 진료가 예약이 돼서 갔는데, 초음파 보셨던 그거를 검사 결과를 보시면서 조직 검사를 바로 오늘 하자고, 그날 바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제가 조직 검사할 때 조직 검사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죠. 아프냐고. 그랬더니 이게 악성이면 조직 검사를 할 때 좀 많이 아파하신다고 하고, 그쪽에서는 제가 이제 뭔가 외래에서 들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저는 전혀 듣지를 못한 상태에서 저 나름대로 살짝 떠본 거였어요, 그분을. 만약에 이게 악성이면 좀 많이 통증을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모양으로 볼록 튀어나와 있어서 육안으로 표시가 나온 이제 왼쪽은 정말 아프더라고요. 근데 오른쪽 먼저 하고 왼쪽을 했는데, 오른쪽은 그냥 뭔가 뻐근한 정도? 그 정도였는데, 왼쪽은 4번을 이게 커트를 해요. 근데 진짜 너무 아팠어요. 혹시 암인가? 라고, 암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이제 혼자만의 생각은 하고, 그리고 나서 조직 검사를 기다리면서 MRI도 찍고 그 이제 검사 결과를 했죠, 진행을. 근데 교수님이 바로 빨리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진료일에. 많이 안 좋은가요? 네, 그랬거든요. 근데 기수도 얘기 안 하시고 그냥 종양이 악성 종양이고 뭐 유방암이에요, 뭐 이런 말씀도 안 하셨던 것 같아. 그냥 종양이니까 얼른 치료를 해서 수술을 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시길래, 그러면 저 한두 달만 있다가 치료를 시작하면 안 될까요? 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볼펜을 책상 위에 딱 내려놓으시면서, 나 그러면 나는 모른다. 난 책임 못 진다. 그러시더라고요. 좀 빠른 시간 안에 치료를 하기를 원해 하셨는데, 저 나름대로는 이제 뭐 잠깐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온 거라서 회사에도 얘기를 해야 되고, 뭐 나 나름대로도 뻥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심리적인 것도 어수선하기도 해서 정리도 좀 해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좀 해서 시간을 좀 갖기를 원했는데, 그 시간도 저한테는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빨리 치료를 먼저 하자고 하셔서 바로 회사에다 얘기를 하고, 뭐 집에는 엄마랑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엄마도 많이 놀라셨고, 저는 그냥 담담한 내색은 했죠. 8월 14일 날 입원해서 뭐 이제 피 검사라든가 기본적인 검사 한 다음에 바로 항암을 했어요. 6차례 먼저 선행 치료라고 이제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크기를, 암 종양 크기를 좀 줄여서
그 다음에 아니면 좀 정지시킨 다음에 수술을 진행을 하는 치료법을 많이 쓴대요. 그래서 저는 6번의 항암을 하고 수술하기로 했는데 한 5번 정도 항암을 하고 한 번 남았는데 교수님 저 그냥 수술을 바로 하면 안 될까요? 그랬어요. 근데 뭐 이렇게 많이 고통스럽거나 그런 건 아닌데 기운이 너무 없고 식은땀도 나고 점점 횟수가 더 가면 갈수록 물론 이제 뭐 보여지는 머리나 이런 거는 1차, 2차 때 벌써 다 빠지고 그 뒤로는 약간 근육통 오는 거 그런 거랑 울렁증은 보통 암 환자분들이 막 이렇게 많이 구토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냥 약간 미식거리는 정도, 배멀미 하는 정도여서 그렇게까지 막 음식을 토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음식을 5차례 한 다음에는 음식 먹는 것도 좀 역겹고 냄새나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해지고 그 다음에 미식거리는 정도도 좀 심해지고 뭘 먹으면 조금 소량을 먹더라도 급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한 번 남은 거는 더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이제 그랬죠. 근데 암 크기도 종양 크기도 좀 많이 줄었다고 하셔서 한 번 남은 거는 그럼 놔두고 바로 수술하죠. 그래서 6번째 항암하는 기간에 11월 27일쯤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수술을 시작을 하러 입원을 했죠. 난생 처음 받는 치료라 어떤 느낌인지 어떤 반응인지 예감이라든지 예상을 전혀 하지 못해서 뭐 아플 걸 미리 알면 진통제라도 좀 받아오고 그랬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처음 5번째 했던 항암은 그냥 생으로 아팠어요. 아프던 뭐 울렁거리든 뭐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다 부딪혀서 견뎌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 좀 답답했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뭐 집에 있는 진통제를 먹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안 좋으면 바로 병원을 오라 그러는데 뭐 바로바로 뛰어갈 정도로 응급 상황은 아니었고, 그렇게 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돼서 11월 27일쯤 수술을 해서 양쪽 가슴, 그 다음에 림프도 전이가 된 상태라서 겨드랑이 림프선까지 이제 4군데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고, 양쪽이라서 양쪽에 전부 다 피주머니를 차고 계속 있었어요. 한 2주 정도. 2주 정도 있다가 피주머니 찬 액이 조금 양이 줄면 그때 퇴원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거의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제 주기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이제 입원을 하든지 외래로 가든지 방사선 치료가 그 다음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항암 5차례 할 때 저희 그 여기 보시면 여기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데 지금 사진으로는 안 보이는데 저는 좀 많이 안 튀어나온 상황인데 거기에 케모포트라고 정맥에 동맥에 관을 심어 놨거든요. 이게 팔뚝의 혈관이나 체열하는 데서 하면은 항암약이 독해서도 그렇고 주기적으로 맞다 보면 그 혈관이 못 버틴대요. 그래서 동맥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입원하면 바늘, 이렇게 생긴 바늘이 있어요. 좀 두꺼워요. 그거를 꼭 꽂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링거 줄이 매달려서 그쪽으로 투입을 시키는 식으로 맞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주기적으로 항암을 계속 사후에도 해야 되니까 이제 시술로, 수술 같은 시술로 째서 기계를 박아 놓은 거고, 그리고 나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방사선 치료를 진행을 했는데 34번. 그래서 일단은 집하고 별로 가깝지가 않았어요. 상계동 백병원이. 그래서 저는 출퇴근으로 하려고, 그래서 정말 출퇴근으로 아침에 갔다가 뭐 한두 시간까지는 안 걸려요. 찍는 거에는 한 5분 10분인데 뭐 대기하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리도 있고, 그래서 아침 시간으로 해서 9시 반, 10시 그 시간으로 해서 한 3번 정도 집에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코로나는 없었는데 이 독감이 좀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면 외부 사람한테 옮기도 하고 그럴까봐 많이 면역력이 약하고 그래서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것도 괜찮겠다. 왜 입원을 하라고 하셨는지, 해도 된다고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가는 건데 빨간 날은 말고 평일 날만 받는 거라서 일요일 날 저녁에 입원을 해요.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아침에 8시 반에 병원차를 타고 상계백병원을 가서 맞고 와서 링거 맞든지 아니면 그냥 있던지, 그리고 그 다음날 계속 그렇게 해서 맞고 금요일 날은 오전에 맞고 오후에 퇴원해서 토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틀 자고 다시 또 입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34번 했는데 그거 받는 동안에 제일 힘들었던 게, 많이 힘들었던 게 팔이 안 올라가서, 양쪽 팔인데다가 방사선을 할 때 머리에 깍지를 끼고 팔을 올려야 돼요. 근데 수술 후 바로라 팔도 이제 땡기고, 그래서 안 올라간 것도 안 올라간 거지만 왼쪽이 조금 더 부위가 커서 그런지 수술할 때 아무래도 팔을 저는 차렷하고 들어갔는데 하실 때는 올렸겠죠. 올려서 누르고 했던 거가 있어서 그런지 관절이 너무 아팠어요.